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 징검다리 휴일로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3일 극적으로 347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뉴저지 주정부는 3일 만에 셧다운을 해제했고 공원과 해변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셧다운 사태임에도 주립공원 비치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겼던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일광욕이 아니었다는 등 관절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더 문제를 키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내일 저녁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총 6만여 개의 폭죽을 쏘아 올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내일 저녁 9시 25분부터 시작되는 불꽃놀이는 맨해튼 24에서 41스트리트 사이에 이스트리버에 띄어진 5개의 바지선에서 25분 동안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따라서 FDR 드라이브 선상 스트릿과 강 건너 퀸즈와 브루클린이 불꽃놀이를 관람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히 FDR 드라이브 42가, 43가, 23가가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또 18스트릿과 에비뉴 C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휴스턴 스트릿과 FDR 교차점도 좋은 장소로 추천됩니다. 내일 불꽃놀이로 인해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의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요일별 주차 규정과 미터 주차 요금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스트 FDR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이스트 하우스턴 다운타운부터 53스트릿, 퍼스트 애비뉴까지 일부 구간 도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갈라와 함께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 2박 3일 일정의 무역스쿨은 미래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주역이 되는 차세대 경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배출된 18,000여 명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18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9회 갈라를 개최합니다. 경제인협회 갈라는 뉴저지 주 정부와 한인경제인, 그리고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200여 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관련 기관들, 다민족 경제인들의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갈라는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이 키노트 스피커를 맡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은행장님이신 케빈 킴 행장님께서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경제인협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뱅크 오브 호프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인협회나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메시지를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의 차세대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무역스쿨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성해보는 무역사관학교입니다. 월드옥타와 코트라가 지원하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은 2003년부터 전 세계에서 한인 청소년 리더를 배출해왔으며 지금까지 졸업생 18,000여 명이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스쿨을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끼리 이제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역스쿨을 졸업한 후에 가지게 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21세부터 39세까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경제인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들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해당되지 않으나 여행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선거일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 선거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할 수 없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 또는 체류로 인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 선거권자는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 4만여 명, 거주 주민 등록자 111만여 명 등 총 11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이고 남부에서는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이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소녀상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성공적으로 세워졌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빗방울이 흩뿌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 시립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89세 강일출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30일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인구 5만 명의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소녀상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위 김백규 위원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주류 사회가 다 아는 역사라면서 일본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봐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녀상 제막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이 나오는 등 일본의 극렬한 반대 속에 이루어져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소녀상 제막을 앞두고 일본 총영사는 소녀상은 예술 조형물이 아니라 증오의 상징물이라고 헐뜯는 등 일본 측의 방해 공작이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나눔의 집 안신권 대표, 이번 소녀상을 제작한 김은성 작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브룩헤이븐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건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이며 건립위와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소녀상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로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마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갔어도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여행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타임즈는 외국 여행객 수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호퍼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온라인상에서 미국행 항공편 검색 횟수를 비교한 결과 트럼프 취임 후 검색 횟수가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행 여행객을 상당폭 감소시켰으며 미국의 자국 외 지역에 대한 적대감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행정 명령 이후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미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음주 기록을 갖고 있거나 미국 체류 기간에 비해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영주권자나 합법적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는 미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와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만 허용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해진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의 공포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길이라는 생각인데요. 피난처 도시 21곳에서 100만 명 시민권자 만들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일 불체자 보도 시 21곳이 올해 이민자 100만 명을 시민권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1개 피난처 도시는 전국 각 도시 당국자와 인권단체 등이 벌이고 있는 지금 시민권 취득 캠페인에 합류, 100만 명 시민권 취득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합류한 도시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보스턴, 시카고와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등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성명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자유, 정의, 통합, 평등이란 가치를 되새긴다며 귀화 캠페인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USCIS의 최근 발표에서도 올해 2, 4분기 시민권 신청 이민자는 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만 8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2분기 승인된 시민권 신청은 16만 7,309건이고 거부는 17,000건이었습니다. 캠페인 측은 올해 상반기 중 시민권 신청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다며 100만 명 시민권 취득 목표를 달성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시작을 앞두고 승객들은 출근길 걱정이 많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맨해튼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 기간 중 맨해튼으로 향하는 버스를 증편하기로 했고 추가 요금 없는 환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TA는 관할 교량과 터널의 야간 시간대 트럭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오는 9일부터 MTA 관할 모든 교량과 터널의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는 트럭들은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펜스테이션 보수공사 기간 출퇴근 및 낮 시간대 도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할인 혜택은 공사가 끝나는 9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일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트럭 통행료는 이지 패스와 현금 모두 자동으로 50% 할인됩니다. 해당 교량 및 터널은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 트롱스넥 브리지, 크로스베이 베터런스 메모리얼 브리지 등입니다. 한편 MTA는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시행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20% 이상 축소 운영되면서 요금 25%가 할인되고 이외 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도 1일부터 모바일 티켓 판매 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여름방학 동안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뉴욕시 천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거주 18세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교육국의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침과 점심 무료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육국은 오는 9월 1일까지 시 전역의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 천여 곳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연 인원 750만 명에게 여름방학 무료 급식이 제공됐었습니다. 급식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제공되며 아침은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입니다. 18세 이하면 특별한 신청이나 자격 없이 누구나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플러싱의 경우 플러싱 고교 JHS 189 중학교, PS 20 초등학교 등에서 급식소가 운영되고 베이사이드는 베이사이드 고교, 벤자민 카도조 고교, MS 158 중학교, PS 46 초등학교 등입니다. 급식소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쿨푸시라고 검색해 Feed Your Mind라는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311 전화를 통해서도 무료 급식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피해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짜뉴스는 가십거리를 쫓는 언론의 배설물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뉴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언론은 물론 정부, 의회 등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35%만이 믿을 수 있다고 했고 특히 언론은 10사람 중 7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인의 61%는 트럼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뉴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